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성범죄 관련 수사가 강화되면서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오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접촉이 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혐의의 성립 여부와 형사처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을 다수 경험한 제주 강제추행 변호사의 시각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수사 단계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의 법적 개념 이해가 우선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 전반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얹는 행위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고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우연한 신체 접촉,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였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행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게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바로 피의자 조사 전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에서 사실을 솔직히 말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리한 진술이 증거로 남아 사건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장난으로 그런 것이라고 말한 경우 역시 고의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기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전에는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여 어떤 질문이 예상되는지, 어떤 부분은 명확히 부인하고 어떤 부분은 설명해야 하는지, 불필요한 감정적 진술을 피하는 방법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대체로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리적 증거나 제3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 같은 자리에 있었던 지인이나 종업원 등의 목격자 진술, 친근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정황 등을 입증하기 위한 메신저 대화 내역, 그리고 위치 기록, 영수증 등 술자리 및 동선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단순히 무죄 입증용이 아니라 고의성 부재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반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무리한 접촉이나 비공식적 접근을 시도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공식적인 합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강제추행 혐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순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